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캐즈홀딩스, 무리하지 않는 경영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강의는 총 52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캐즈홀딩스가 과도한 목표와 판매 압박을 줄이면서 고객 신뢰와 장기 성장을 만들어낸 방식과 AI를 활용해 고객과 직원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캐즈홀딩스를 관통하는 철학은 일본어로 간바라나이 경영, 즉 무리하지 않는 경영입니다. 더 많이 팔도록 압박하기보다 고객과 직원이 불필요하게 짊어지는 부담부터 줄이는 방식입니다. AI 역시 판매를 강요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잡성을 줄이는 도구로 활용하며 사람은 정직한 상담과 사후 관리로 신뢰를 완성입니다. 경영에서는 높은 목표와 빠른 성장이 당연한 미덕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캐즈홀딩스는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자기 속도로 성장하는 길을 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업이 오히려 64기 연속 매출 증가라는 기록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하지 않기에 오래 지속되고 오래 지속하기 때문에 결국 경쟁력이 생깁니다. 캐즈홀딩스는 1947년 미토의 작은 라디오 상호에서 출발한 가전 양판 기업입니다. 2025년 3월기 매출은 7,38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점포는 556개입니다. 영업이익은 217.8억 엔으로 16.3% 증가했으며 순이익 역시 29.1%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64기 연속 증수라는 기록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가전 유통시장은 가격 경쟁과 포인트 경쟁, 이커머스의 확산이 겹친 대표적인 소모전 시장입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압박과 장시간 노동도 업계의 부담으로 지적돼 온 부분입니다. 캐즈홀딩스는 이러한 경쟁에 그대로 뛰어들기보다 포인트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할인하는 단순한 가격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 지역 밀착과 사후 관리의 신뢰를 축적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배경에는 과도한 목표가 직원의 소진뿐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하지 않은 상품을 권하는 강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노르마를 없애고 직원이 고객의 필요에 맞춰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영 승계에서도 사장 정년제를 두는 등 특정 개인의 무리한 장기 집권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직원이 편해야 고객에게도 정직할 수 있다는 종업원 제일의 철학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개인 판매 노르마를 없앤 매장 운영입니다. 직원이 목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제품을 권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을 중심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격도 복잡한 포인트 계산 대신 현장에서 바로 할인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압박을 제거한 것이 직원에게는 여유를, 고객에게는 신뢰를 제공했고 이것이 64기 연속 증수로 이어졌습니다. 운영 시스템은 무엇을 더할 것인지보다 무엇을 제거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객의 실제 필요와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을 출발점으로 삼고 노르마 폐지와 단순한 가격 정책, 신중한 출점과 승계 제도를 실행합니다. 과잉 목표와 과잉 판촉, 과도한 확장을 덜어낸 결과가 초장기 안정 성장으로 연결된 셈입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영 환경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3월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함께 증가했지만 가전시장 자체의 성숙과 이커머스 침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형 경쟁사와 비교하면 규모와 도시 상권에서도 상대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중한 의사결정이 지나치면 빠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석자 관점의 과제입니다. PFS 분석자 평가는 50점 만점에 43점으로 A등급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직원을 소모하지 않는 종업원 제일의 리스펙트이며 64기 연속 증수가 보여주는 서스테이너빌리티도 높은 평가 요소입니다. 정직한 가전생활 파트너라는 퍼포즈 역시 캐즈홀딩스의 중심축입니다. 반면 디지털과 이커머스 시대의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이노베이션과 고객 수리 데이터를 활용하는 러닝은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TPS 관점에서 보면 캐즈홀딩스의 철학은 무리의 제거라는 원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보다 지속 가능한 속도를 선택하는 것은 장기 철학이며 노르마를 없애 직원을 판매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 태도는 사람 존중입니다. 과도한 판촉과 판매 목표를 제거하는 것은 무다와 무리를 줄이는 활동이며 단순한 가격과 운영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표준 작업과 연결됩니다. AI를 도입하더라도 기준은 더 많이 팔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고객의 생활 조건을 분석해 수많은 가전제품 가운데 적합한 후보를 정리하고 직원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직한 최종 상담을 합니다. 재고와 배송, 설치에서는 수요 예측과 일정 최적화가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으며 수리 사례를 지식화하면 사후 관리 품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강의 안에서 제안된 활용 방안이며 최종적인 고객 관계는 사람이 완성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도 캐즈홀딩스가 추구할 방향은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기 위해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정직한 상담에는 AI가 정보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더하고 단순한 운영 정책에는 데이터의 정밀함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신중한 성장 속도 역시 예측 데이터를 활용해 더 확신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성장 속도의 철학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정과 가구 유통, 대리점 조직은 물론 과도한 성장 압박에 지친 중견기업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목표를 없애는 것만 따라하면 조직의 긴장감까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뢰와 승계, 운영 원칙을 함께 설계해야 하며 한국의 온라인 가격 경쟁 환경도 반영해야 합니다. 밀어내기식 판매와 단기 실적 압박을 줄일 수 있다면 직원 정착과 고객 신뢰, 장기적인 안정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첫 단계는 조직 안에 존재하는 과잉 목표와 과도한 업무 열개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일주일 안에는 PFS 자가 진단을 통해 제거 가능한 무리를 선정하고 30일 동안 한 개 팀에서 판매 노르마 대신 고객 신뢰를 측정하는 지표를 실험합니다. 90일 후에는 직원의 이직 의향과 고객 신뢰, 실적 안정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경영과 단순한 저성장이 어떻게 다른지, AI 효율화가 정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용되는지도 중요한 토론 주제입니다. 종합하면 캐즈홀딩스는 서스테이너블 트러스트 리테일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분석자 평가는 PFS 50점 만점에 43점, AI 확장성은 5점 만점에 4점, 한국 적용성과 교육 가치는 각각 5점이며 실습 난이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AI는 고객과 직원의 부담을 기억하고 분석하며 예측하고 사람은 정직한 상담과 사후 관리로 신뢰를 판단하고 책임지며 완성합니다. 그리고 52개 기업 사례를 마치는 마지막 질문은 우리 회사가 무엇을 위해 어떤 속도로 성장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